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7월 23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경마가 5주 경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월초에는 좀 느슨한 그런 느낌의 레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월말 경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는 편성이 빡빡합니다. 그만큼 배당이 낮을 수 있는 레이스도 많이 보이고요. 일요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6, 8, 10, 11, 6, 8, 10, 11, 6, 8, 10, 11 이렇게 5개 경주는 정말 자신 있게 붙어봅니다. 반드시 붙어보셔야 되는 승부처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인데요. 당일 배당팔에 인기 많은 2번마 소중한 성불, 3번마 이글 스카이, 12번마 큐피드 닥터, 저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10번마 운의 질주라든가 8번마 달려라 파차이라든가 이런 놈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안쪽에는 2번마 소중한 성불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내용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스피드도 좋았고 외곽에서 경합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끈기를 보였던 마필. 결승선 전방에서는 그냥 추진을 멈추고 붙들고만 들어가는 내용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불었는데, 하지만 6월 24일 날 데뷔전에서는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명령의 매니터버 6.4배짜리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죠. 이번만 소중한 선보를 데뷔전에서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행심사 내용은 좋았는데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선행을 가는 조건에서는 봐줘야 되는데 선행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 신의 명령이라는 마필이 굉장히 빠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 신의 명령을 넘어서 선행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꺾었어요. 자, 오늘은 2번 게이트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소중한 성불이 그냥 선행이죠. 지금 뭐 상대 선행마가 몇 마리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게이트 이점으로 보면 2번마 소중한 성불이 여기선 선행이에요. 오늘은 꺾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실전 막건으로 주목합니다. 3번마 이글 스카이는 5월 27일 데뷔전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3.1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5월 27일 경주는 늑발을 하고 날라오는 내용이 좋았는데 그때는 2세마 경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직전에는 승군전에 1300 늘어난 경주거리에 또 3세마 필드가 같이 뛰는 레이스에서 이게 연투가 되겠느냐. 조심스럽게 봤죠. 그러면서 이런 좀 불안한 인기말을 뒤로 돌리면서 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림로켓의 대구남 19.7배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이거는 선행이 아니라도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3번 이글 스카이는 오늘 1000m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외곽에는 12번마 큐피드 닥터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서고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한 마필인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주행심사 때 내추를 기대는 모습이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그림이 되면 어렵습니다.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이고요.
그래서 12번 큐피드 닥터는 인기마로 팔려도 데뷔전은 한 번 더 두고 보자. 10번마 운의 질주라는 마필도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 거예요. 4월달 주행심사 내용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역시 보여줄 액면이 선행이 전부라는 거죠.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5월 27일 경기에서 개바닥을 쓸어버렸고 3월 17일 주행심사 때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능력 미달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자, 오늘 선행이 어렵죠. 10번만 운의 질주나 12번 큐피드 닥터 같은 마필은 인기마로 팔려도 전개 상황을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히려 이 8번만 달려라 파차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인기 9위였고요. 사실상 뭐 강하게 승부를 보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1300에서. 근데 외곽에서 대하시로 선행을 뽑아 나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걸음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1300m였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8번마 달려라 파차이가 배당가치 있는 복병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2번마 소중한 선불, 3번마 이글스카이, 2번, 3번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 근데 깜빡이를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8번마 달려라 파차이까지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면서 관심 많은 2번, 3번, 8번 세 마리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레이스로 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마필이 이찬호의 3번마 동서 가득이 되겠고요. 4번마 럭키봉화와 2번마 노스웨스트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겁니다. 더 나가서는 7번마 스위틀리 휴먼할지 또 10번마 아라비아 공주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 자, 문제가 되는 마필이 이 3번마 동서가득입니다. 직전 경주 999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 아닙니까? 오늘은 2찬으로 안장까지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이다. 강공의지는 분명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다만 직전 경주에 고배당을 터뜨렸던 것이 이 마필의 자력 입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 동해텐텐텐이라는 마필이 이 안장이 밀려버린 거예요. 안장이 밀리면서 선행마 외곽에서 계속 격압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행에 갔던 마필이 러너웨이죠. 러너웨이와 계속해서 이 경합을 하면서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주였습니다. 그 반사 이익으로 마블킹과 동서가득이 날라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다시 뛴다면 이게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그거는 의문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직전 경기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정말 많이 따라줬던 레이스다. 그래서 3번마 동서가득이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이고요. 4번마 럭키봉화가 직전 2세 신마 경주에 출전했는데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다만 이 마필도 초반 스피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동서가득과 마찬가지로 전개운이 좀 많이 따라줘야 될 마필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충막감은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노스웨스트를 주목합니다. 직전에는 인기 2위로 팔렸지만은 강민이 무조건 꺾었어요. 직전 경주 이 노스웨스트가 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게이트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전개 상황도 대단히 불안하게 봤던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이 마필은 번번이 좀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힘이 부족하니까 내축으로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는 인기 2위로 팔렸어도 완전하게 그냥 책임지고 삭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편성을 너무 잘 만났어요. 지금 상대 선행마라서는 5번마 베트시대라든가 뭐 딱히 그 외에는 선행을 노릴 마필이 보이지 않죠. 외곽에 있는 뭐 아라비아 공주라든가 또 좋은 나들이, 이 정도가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면 2번은 노스웨스트가 오늘은 선행입니다. 자, 오늘은 선행을 나서는 노스웨스트는 1300m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미 1300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김효정 기수가 지난주에도 뭐 하나 3차까지 오면서 3복승이 배당이 30배가 넘는 배당을 터뜨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에마 비상 뛰는 경주였는데 그 경주가 뭡니까? 푸른매입니까? 푸른매?
푸른 뱅가 뭐 하는 말을 가지고 한 3차까지 왔잖아요. 지난주에 김효정이가. 그리고 데뷔하는 첫날에 첫 경주에서 2착을 들어간 기수 아닙니까? 그 닐의 바다라는 마필로 1300에서 그것도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서 바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러니까 이 김효정 기수가 말 타는 걸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그 선두권 페이스를 읽어서 간다고 할까요? 제가 뭐 좀 섣부른 판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는 거 보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한 어떤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번만 노스웨스트는 이제부터는 노래됩니다. 이 김효정 기수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고, 반면에 외곽에는 10번만 아라비아 공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쉽지 않아요. 직전 경기도 꽃걸음이 여러 건 전혀 없었습니다. 11번만 좋은 나들이도 직전에 뭐 간다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렇게 막 개소스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강민은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빠이 쥐어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7번마 스위틀리 휴머라는 마필이 직전 2세 신마 경주였는데 그냥 외곽 전개를 끌어가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5월 19일 날 주행심사 때 개바닥을 쓸었고 또 5월 26일 날 약간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는데 실전에서는 주행심사보다 더 좋은 걸음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그 때문에 7번 스위틀 휴머를 배당마로서는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만 노스웨스트를 놓고 갑니다. 2번만 노스웨스트를 놓고 갑니다. 2번 놓고 일단 인기마 3번, 4번 다 못 믿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상대마가 없기 때문에 3번, 4번 그리고 7번까지는 기본으로 갑니다. 2 놓고 3번, 4번, 7번 2 놓고 3번, 4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예요. 1번마 신의 명령입니다. 데뷔 전부터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6.4배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이더라고요. 초반에 게이트를 박차고 나서는 속도 자체가 월등하게 빠르고요. 그 페이스를 빠르게 유지를 하면서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는데 순군전이라 하지만은 뭐 특별하게 센 말이 없어요. 기존의 5군 마필 중에 뭐 센 놈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이번 경주도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4마리죠. 5번 퍼티지라든가 사이먼 미사일 또 7번 진격의 레이스 이런 마필들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번 국산마 5군 승군전이라도 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1번마 신의 명령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 그대로 앞장 버티기가 가능하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가능한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1번마 신의 명령을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에서 이 3번마 우승 디자인이 이게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죠. 5월 21일 경주를 보면 1200에서 대가리를 친 마필이니까. 그런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는 강민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마필 자체가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말이 아닙니다. 몰아서 선행을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전개 상황에 그 변수가 있어요. 일단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보여준 액면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선행을 못해요. 그래서 3호 우승 디자인 같은 거는 인기마로 팔려도 세게 읽어줄 수가 없고 4번마 파티타임은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은하철마에 붙여서 127배 127.5배를 딱 두 방으로 추천 경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최근 사연이 있어요. 요거 배틀권 가져가시고 5번마 퍼스티지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9위였을 때에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퍼스티지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5월 7일 경주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확 쳐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4월 8일 경주 입상했을 때 보면은 모래를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한 4마리가 선두권에서 막 우당탕탕하고 경합을 풀어갔는데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그 치열한 경합을 이겨내고 이 착을 버텨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필은 모래를 안 맞으면 된다라고 보고 직전 인기 9위였을 때에 요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야 근데 이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죠. 너무 욕심이 좀 과했다. 좀 이렇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 백산여왕이 뻔히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직전에 오버만 퍼티지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1000m 줄어든 경주거리 또 봐야 됩니다. 7번마 진격의 레이스는 직전에 선행을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아예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선행마를 눌러서 죽여버리고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는데 기본 사이즈가 남다르다라고 판단되죠. 오늘 승군전이고 줄어든 1000m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자, 문제는 배당이에요.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하는 겁니다. 1번마 신의 명령은 강축으로 팔립니다. 강축마를 놓고 가기 때문에 뭐 2방, 3방 가져가서는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구멍수 압축은 현장까지 고민해야 돼요. 현장 배당상도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번 놓고 관심 많은 4번, 5번, 7번이다. 1 놓고 4번, 5번, 7번 중에 한 방 막건을 현장까지 고민해서 압축해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 터지면 오부지게 초대박 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중계 1경주를 강민이 주중에 분석을 하면서 어떤 놈이 게이트를 좀 더 잘 뽑고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변수도 상당히 많다라고 봤는데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혼전을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 필은 6번마 대지의 여왕과 10번마 윈디파크가 인기마, 5번마 백년손딩까지도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메인비카랄지 또 이런 놈들, 4번마 로얄켈리랄지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 강민이 이 4번마 로얄켈리를 이번 경주는 반드시 노려야 되는 마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경주에서 2.2배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강민이 그냥 인정하고 한방 단통을 그냥 인정하고 적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단독 선행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상대 선행마가, 그러니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상대 선행마들의 의지가 현장에서 박약하게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로얄켈리를 3월 10일 날 인정을 했고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또 예상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꺾었는데 순군전에 그래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더라고요. 근데 선행을 나서도 이렇게 좀 다미를 적당하게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승부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뭐 오바질로 거리를 쫙 벌려놓고 그거 뭐 전혀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앞장뻑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예상 상태도 좋지 못했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 의지도 덜덜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나갔다. 다미를 안 하고 그냥 가는 대로 놔주다가 끝걸음 부족을 드러냈다. 이건 냄새가 무지막지하게 풍기는 거죠. 그리고 문중원 기수가 다시 기승을 했다. 4번 로얄켈리는 여기서는 어쨌거나 뭐 선행을 가든 못 가든 이편성선 봐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 로얄켈리 일단 세게 읽어주시고요. 뭐 6번마 대지 희망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요. 또 10번마 윈디파크도 직전에 이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하는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을 굳이 뭐 흠잡을 일은 없는데 굳이 뭐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자면 윈디파크는 부담력이 일단 늘고 그런 부분 선두권이 직전보다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좀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강민 직전에 조금 많이 아쉬웠던 마필이 이게 코리아 헌터 아닙니까? 코리아 헌터. 야, 이게 진짜 코리아 헌터를 이거를 강민 직전에도 이거는 1000m는 되는 말이다. 1000m 지금 50전을 뛴 거잖아요. 50전을 뛰었는데 1000m는 되는 말이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00m 단거리 투입이 된다고 보고 이거를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야, 이건 뭐 오마이 캡틴가 들어와가지고 오마이 캡틴은 또 그 전에 강민이 또 고배당을 노렸단 말이잖아요. 야, 너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7번마 코리아 헌터는 1000m는 또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팔리거든요.
이것도 봐줘야 되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거의 꿈이라는 마필도 최근 경주에서 보여준 액면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 적성이 짧아요. 이런 마필들도 단거리 추입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리아 헌터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도 고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은 로열 켈리를 일단은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는데, 뭐 후차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한데 일단 고배당으로선 7번만 코리아 헌터와 11번 거의 꿈까지는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자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고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횡운골, 안쪽에 1번마 정상대길, 3번마 굿모닝 퓨전.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천년 함성이랄지, 또 6번마 창영, 10번마 킹어헤드는 안 팔리겠죠? 부담금 늘어가지고. 뭐 이런 놈들도 어쨌거나 뭐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편성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 나오죠. 이 4번마 횡운골, 4번마 횡운골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데뷔전부터 강민이 실전 마건으로 노려서 15.7배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6위였던 OK 퀸을 놓고, 인기 6위 마를 놓고 인기 2위 마의 주력 마건을 적중을 했는데 배당이 15.7배밖에 되질 않았어요.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이 4번마 횡골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그러니까 6월 16일 날 주행심사 때 같이 뛰었던 그 마필들이 오피데이입니다. 오피데이. 오피데이나 스모키베일이나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기존의 마필들과 뛴 거예요. 기존의 능력 마필들과 뛰면서 3차까지 왔는데 16마신차 큰 착 차이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에 대한 반응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막상 데뷔전에서 보니까 게이트를 박차고 나서는 속도 자체가 월등하게 빨라요. 이건 뭐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4번 횡운골은 여기서 순군전이지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선행까지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횡운골을 놓고 공략합니다. 안쪽에 1번마 정상대길이라는 마필은 계속해서 제가 미련을 갖고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결정타가 나오질 않고, 내축으로 기대고, 뭐 이런저런 사연이 그동안 많았어요. 근데, 이 마필이 데뷔 초부터 보여줬던 그 발전 가능성, 그런 부분을 강민이 계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배당으로 노림, 직전에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살짝에 머물렀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 부산경마장에 있는 그 유성 파이팅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순발력을 지닌 마필이고, 지난주였던가? 지난주에 출전했죠. 지난주 금요경마에서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노렸던 유성 파이팅, 그 최경 마방의 마필, 그 마필의 형제마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유성 파이팅도 오늘은 죄송합니다. 정상대길도 요거는 오늘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 3번마 굿모닝 퓨전이라는 마필은 5월 14일 경주에서 자력 고배당을 터뜨린 건 맞아요. 그때 경주 내용이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완전히 꺾었죠.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습니다. 자력 추입은 안 됩니다. 선두권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5월 14일 경주처럼 선두권이 막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와장창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자력 추입은 안 된다.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어도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완전히 꺾었습니다. 오늘도 3번 굿모닝 퓨전이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강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6번마 창영,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 아닙니까? 또 배고픈 기수 김옥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영이라는 마필은 김옥성 기수가 전담으로 타는 마필인데 5월 27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실전 맞고 노렸고 4월 30일 경주가 많이 아쉬웠죠. 그때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1300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1200이면
6번 창현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4번만 횡운고를 놓고 주력 막건은 1번만 정상대길 뭐 깜빡이로 갈 것 같아요. 4번 1번이 하지만 4번 1번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배당 마라손 6번만 창현까지도 엮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최강드림과 1번마 해피공주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11번마 영광의 컨트리나 또 12번 다르마 또 안쪽에 3번마 굿엄맨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1번마 해피공주와 6번마 최강드림의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다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1번마 해피공주가 직전에 코리안 오쿠스에 출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팔릴 수가 있거든요.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또 3월 5일 경주 경남신문부의 대상경주 또 안말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3차까지 왔을 때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요 마필은 그러니까 해피공주는 제가 나올 때마다 꺾어요. 3월 5일날 인기 1위로 깜빡이로 팔렸을 때 꺾었고 5월 5일날은 이게 지금 오크스를 출전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가 된 상황에서 1800 거리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점핑 출전했거든요. 5월 5일날. 근데도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불더라고요. 강민이 완전 비웃어버렸습니다. 직전 경주도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냥 뭐 완전히 잘랐는데 능력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놈들이 대상 경주를 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기바로 팔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불안한 인기마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삭제해드렸던 인기마 있잖아요. 특별 경주를 띄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그런 걸 꺾어야지 배당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피공주는요 여기서 자력 승부 안 돼요. 정말 운이 어떻게 좋아서 앞선이 무너지면 좀 날라올 수 있을까? 자력 승부를 기대할 만한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6번마 최강드림이라는 마필도 이게 휴양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상승세가 좋긴 한데 또 5월 달에 강민 6.3배를 또 때려 먹었던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혼자 좀 이렇게 낙마가 되는 그러니까 5월 5일 날 복귀전에서 이게 낙마가 됐는데 혼자 뛰고 그냥 대가리를 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좋아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충마로 놓고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오늘 부담 중량 늘어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어쨌거나 무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6번 최강드림도 12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죠. 이게 좀 페이스가 느려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선 선행이 일단 2번 환희별이라든가 찰나의 주인이랄지 또 이런 마필들이 또 난다돌이도 빠르고요. 또 영광의 컨트리 뭐 이런 마필들 발주 기복은 있습니다만 이런 마필들이 일단 중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들 5번마 찰나의 주인이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6번마 최강드림도 충막감은 아니고요. 11번마 영광의 컨트리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실점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직전에는 꺾었어요. 왜냐면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꺾었는데 3차까지 왔는데 뭐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고 12번마 다르마가 좋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좀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1600에서 그러니까 6월 16일 날 1600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 요거를 실전 막건으로 가져갔어요. 거래 조화를 놓고 노블레스맨 다르마 또 이 두 마리를 주력으로 때려가지고 58.1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노렸고요. 직전에 이 3착 승부를 했는데도 코차로 깨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요건 또 가져가야 됩니다. 또 가져가야 돼요. 1200m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12번마 다르마. 자, 선행을 가는 5번마 찰나의 주인은 여기서는 봐줘야 돼요. 직전 경주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죠. 근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죠. 직전에 예상 상태도 별로 좋지가 못했고요. 또 워낙 앞선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전개 상황이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24일 경처럼 선행마들끼리 막 와장창창 막 경합을 하면서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자력 승부가 어렵다고 봤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찰나의 주인이 선행까지도 뽑아 나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찰나의 주인은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까다로운 레이스긴 한데 일단 충만은 12번마 다르마 3착 승군으로 올라왔고 유연명 기술 태어났다.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이빠이죠. 그러니까 12번 다르마는 1200에서는 또 보자. 이건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12 놓고 5번, 6번, 11번까지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12 놓고 5번, 6번, 11번은 기본만큼. 깜빡이를 팔리는 1번 해피공주는 이거는 정말 강민은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12번 다르마를 고배당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레이스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8번마 브레이브업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그만큼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번마 브레이브업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이 4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바로 외곽 선입 전개를 붙여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래만 맞지 않으면 무식하게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3일 경기도 보면 선행을 나서니까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1300에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도 외곽 선입,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8번마 브레이브업은 모래만 맞지 않으면 더 뛴다. 사실 이게 2월 달이었던가요? 2월 달에는 또 안쪽을 째고 오면서 모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끈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를 보면 걸음이 늘어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안쪽에 있는 1번마 본 위너랄지 선행을 노려볼 마필이 4번마 윙플라이랄지 이런 놈들이 일단 선행을 노려보겠습니다만은 외곽선이 바짝 붙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8번마 브레이브업은 1300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요. 여기선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8번마 브레이브업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1번마 본 위너가 지금 김덕현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는데 일단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네요. 감량 조건도 좋고요. 그래서 1번마 본 위너는 게이트를 외곽으로 뽑았다면 조금 조심스럽겠습니다만은 안쪽 게이트면은 이것도 봐줘야 됩니다. 2번마 청수돌풍이라는 마필이 4월 9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그 결승선에서 이게 외곽으로 삐지는, 그리고 또 외곽 삐지고 안쪽으로 삐지고 그런 주행 악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직전에도 좀 노렸는데 그게 전부더라고요. 이 마필은. 2번마 청수돌풍은 글쎄요. 이게 모래에 대한 반응은 나쁘진 않는데 직전 경주 이상으로 더 세게 읽어주기는 조심스럽다. 3번마 곤솔이 이게 직전에 또 4차까지 목차 코차 와서 4차까지 오면서 또 다시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강민 이걸 좀 여러 번 노려본 적이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이 곤솔이라는 마필이 작년 가을, 그러니까 작년 여름 가을에도 이게 복귀가 꽉 잡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거의 착자 없이 뭉쳐 오기도 했고 또 결승선에서 추입하다가 진로가 막혀갖고 짜부가 되기도 했고 그런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전반을 째려봤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걸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는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하니까 이게 또 코차 목차로 4차로 오니까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3번마 곤솔도 고배당의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고요. 7번마 개척자가 역시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보여주는 액면이 너무 좋아요. 꺾을 수가 없어요. 외곽의 10번마 참조와는 이건 인기마로 팔려도 안 봅니다. 이게 5월 7일 경주에서 그때 참조와 그 현장 배당판 발음이 많이 불긴 했습니다만 이 컴플리트 하이라는 그 말을 축마로 놓고 참조와의 또 21.2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아예 꺾었어요. 왜냐하면 5월 7일, 4월 9일 날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너무 약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참조와는 인기마로 팔리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자 어쨌거나 이 8번마 브레이브업
8번마 브레이브업은 승분전이라도 또 봐야 됩니다. 8번 놓고 1번, 3번, 7번, 3번 곰솔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인기 마필은 2번마 청수돌풍은 약하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8 놓고 1번, 3번, 7번 기본 막건에 8번 놓고 받치는 막건은 현장까지 가져가야 되겠네요. 일단 당일 뭐 현장 배당 상황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8 놓고 1번, 3번, 7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축이 서 있는 데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킹 오브 코리아. 이편성에서는 무난하게 연투를 때릴 수 있는 능력마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죠. 직전 경주도 이걸 충마로 놓고 공략했는데, 이 킹 오브 코리아가 못 뛴 게 아니라 이 보너스2가 너무 잘 뛰더라고요. 이 보너스2는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킹 오브 코리아는 1300 동일거리는 여기선 뭐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킹 오브 코리아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후착에서 2번마 플라잉 레인저, 4번마 BK 파크, 6번마 투펠로, 10번마 뜨거운 함성,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어차피 배당판에 강축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최대한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2번마 플라잉 레인저가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담 중량이 늘었고, 직전 경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페이스가 더 빨라요. 그래서 2번 게이트에서 오히려 뒤로 확 처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서 2번마 플라잉 레인저는 인기마로 팔려도 세게 읽어줄 생각이 없고요. 4번마 BK파크는 감량 조건이 너무 좋아요. 6번마 투펠로는 직전 경주 정말 전개를 그림처럼 잘 풀었습니다. 그림처럼. 야, 정말 그게 전부더라고요. 이게 뭐 어쨌거나 대가리를 못 친 부분이 있잖아요. 뭐 3정 어게인이 잘 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뽕을 뽑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10번만 뜨거운 함성이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어부지리 성격이 강했어요. 이게 뭐 연투를 기대할 만한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뜨거운 함성도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 거고, 오히려 강민은 이 12번마 시즈 더 타임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그러니까 5월 5일 날이었죠. 강민이 영광 승리를 놓고 그때 유성퍼스의 99.9배, 배당 너무 좋았어요. 99.9배 세금도 띄지 않는 배당을 주력 막건으로 공략했을 때에 이 시즈 더 타임이 4차까지 왔는데 그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6월 4일 경주 1200에서 3차까지 오는 내용이 나쁘질 않았고, 근데 직전에 13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니까 바닥을 쓸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12번마 시즈 더 타임까지는 오늘 효시기로 안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마 킹 오브 코리아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인데, 일단 기본 막건은 4번마 BK 파크, 6번마 투펠로 너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인데도 무시는 할 수 없고, 12번 시즈 더 타임, 그러니까 3 놓고 4번, 6번, 12번, 3 넣고 4번, 6번, 12번은 일단은 기본 막건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구멍수를 압축해야죠. 세 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압축 막건은 현장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3번 넣고 후차권에서 관심마, 4번 BK파크, 6번 투펠로, 12번 시즈 더 타임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와이키키, 5번마 신라화랑, 3번마 진격의 천마, 더 나가서는 안쪽에 2번마 차민굿, 또 6번마 라운트로이, 10번마 허리케인 블루,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강민이 지금 6마리를 언급을 해드렸습니까? 6마리를 언급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언급해드렸던 6마리 인기마 중에서 3마리는 완전하게 꺾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강민이 나올 때마다 불안한 인기마로 꺾어버리는 마필이 있고요. 또 깜빡이로 팔리는 마필도 있어요. 자, 3마리는 완전하게 꺾습니다. 인기마 중에 3마리를 꺾고 나머지 3마리 중에서도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두 장의 막건이 나오죠. 후차권에서는요, 의외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복병이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도 1200 경주거리에서는 충분히 좀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9번마 엄지강호가 인기도에서 좀 밀릴 거예요. 한 부담중이 늘었기 때문에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한 7위권 8위권 될 것 같은데, 이 엄지강호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 삼복승식으로 9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이거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도 이 꿈의 시련이라는 마필을 놓고 209배를 또 대박 막건을 적중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9번마 엄지강호가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당가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9번마 엄지강호는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충마감은 아니고, 여기서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충마가 있고요. 일단 2장의 중배당 승부 막건은 때려줘. 2방으로 승부 막건을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고 합니다. 그리고 언급해드렸듯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중에 3마리는 완전하게 꺾습니다. 확실하게 꺾을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꺾었던 인기마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짭짤합니다.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적중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6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승부만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만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도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이 3경주, 4경주가 충마가 있는 경주로 보는데요. 일단 3번마 세기강자, 3번마 세기강자는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연속 입상을 하고 있죠. 8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서울 경마장에 있는 천구, 그 천구의 모기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잠재 능력도 상당하고, 또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나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55kg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군전에 입상을 하고 승군전에 입상을 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3번만 세기강자는 여기선 또 봐야 돼요.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서 지금 8연속 입상에 성공했다는 거는, 이건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1400m 적정거리고요. 그래서 3번만 세기강자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권이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 인기마 중에서 4번만 에이스 파워, 그리고 2번만 예술이 명운, 안쪽에 1번만 바운드 명운,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이 강등이 됐는데 7번마 인더백도 적당히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일단 후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강민이 일단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이 이 6번마 스페셜 라인이에요. 오늘은 54kg 감량 조건에, 여기서 지금 선행이 2번마 예술이 명운이 이게 지금 강등이 된 마필인데 2번 예술이 명운이 빠르죠. 그리고 스페셜 라인이 빠른데, 대야시로 보면은 6번 스페셜 라인이 결국 여기선 선행을 뽑아 나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4경주는 강축이 서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중배당 막건을 압축을 해본다면은 3번마 세기강자를 놓고 2번 예술이 명운, 그리고 6번 스페셜 라인, 앞선에 정비할 수 있는 두 마필
3 놓고 2번, 6번은 기본 막건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번만 바운드 명운이나 이런 놈들, 뭐 4번만 에이스 파워도 사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뭐 전부거든요. 이게 뭐 늑발하고 6월 18일 늑발하고 뭐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은 직전에는 뭐 선두권에 붙여가면서도 뭐 그게 전부니까 어쨌든 1400이 유리한 조건이지만 능력마로 평가가 안 돼요. 에이스 파워는 3번 놓고 3번 세기강제 놓고 2번 6번 3 놓고 2번 6번 좋습니다. 3 놓고 2번 6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를 중배당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근데 뭐 나머지 경주가 좀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이번 7경주를 승부 경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일 현장에서 배당 상황이 괜찮다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청운시대와 8번마 큐피드 레이디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5번마 진명깃발이랄지 또 9번마 해피투데이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4번마 청운시대는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리는 강변의 관리 마필인데요. 직전에 1700m 첫거리 도전에서는 강민이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게 배당판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죠. 인기 1급 팔렸어도 인정을 안 하고 대보배를 놓고 갔습니다. 대보배를 놓고 로켓킨의 22.0배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죠. 이 1700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승군전이었고. 근데 오늘은 다시 줄어든 1400m에서는 청운시대는 웬만하면은 2차권 한 자리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모래에 대한 그런 좀 불안 요소가 대비쳐 있었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모래의 악벽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게 1월달 경주 그 와인메이커 그러니까 난초의 고향 후착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강민이 단통으로 때렸을 때 그때가 5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거죠. 5연타를 때렸던 거죠. 그리고 4월 22일 경주에서 한번 좀 주춤했고 또 5월 27일 경주는 1300에서 스타트가 좋지 못했는데도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을 돌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직전 1700에서는 쫓아가면서도 모래를 맞고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은 청운시대는 오늘 1400 경주 거리다. 여기서는 어떻게 뛰든지 간에 2차권 한 자리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청운시대를 꺾진 않는데 요거는 뭐 꺾지 않으면 놓고 가야 되는 말이죠. 문제는 8번마 큐피드 레이디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뭐 강민은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직전에도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는데 그 이유가 거리 적성에 대한 좀 불안 요소를 봤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1400으로 또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기바로 팔려도 인기마로 팔리면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오히려 안쪽에는 1번 용총 같은 마필은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좀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 고민을 하겠고 그 외에도 숨겨진 복병들이 한 2-3마리 정도 더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4번마 청운시대를 놓고 가는 경주에서 인기마인 8번마 큐피드 레이디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다. 9번마 해피투데이도 이게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는 세게 읽어줄 수 없어요. 이것도 최근 뭐 복귀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외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4번마 청운시대를 놓고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8번 9번 이 두 마리를 다 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중배당의 압축 승부 막건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요. 4번마 청운시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자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600m 별정 경주 KNM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쟁쟁한 능력을 지닌 암말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안쪽에 또 5번마 해야, 자 5번마 해야 직전에 실버 울프와 같이 뛰면서 해야가 2착, 실버 울프가 대가리를 쳤던 경주죠. 뚝선배 대상 경주죠. 직전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는
실버 울프를 강민이 충마로 의심하지 않았던 그 레이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쪽에 5번마 해야, 자, 5번마 해야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갑니다. 1400에서는 실버 울프가 좀 더 강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1600m라면은 5번마 해야가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직전에 이 마지막 경합에서 실버 울프를 이기질 못했는데 유현명 기수는 지금 15번마 스틸더쇼와의 안장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는 하만식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다. 최근에 유현명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다 끌어내질 못한 거죠. 그래서 좀 경질성 기수 교체가 된 겁니다.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 농림부 장관배 참 많이 하셨죠. 농림부 장관배에서 강민이 그 인디언 킹 9번이었습니다. 인디언 킹을 놓고 공략했던 경주. 지금 그 파이널 보스의 불안 요소, 배당판의 강축으로 팔렸던 파이널 보스의 불안 요소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고배당이 터지는데 너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거나 지난주에 그 인디언 킹을 타고 2착을 들어갔죠.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 2착을 들어갔는데 그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충분히 영광연터도 이길 수가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만식 기수가 지금 대선 경주 2주 연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당연히 우승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11번마 실버 울프는 직전에 페로비치가 기승을 했고 1400이었기 때문에 강민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오늘 유승환 기수로 이제 교체가 됐네요. 과연 유승환 기수가 페로비치만큼 말을 타줄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배당마로서는 이 8번마 오뚜고뚜기는 뭐 인기마로 팔릴 테죠. 근데 이거는 1600 경주거리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7번마 골드블루가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이 7번마 골드블루는 뚝심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6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그래서 7번마 골드블루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이 10번마 블랙사파이어라는 마필도 직전에 뭐 2800 한방 맞건 적중했는데 부담 중량이 57 늘어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6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블랙사파이어도 관심권. 초반 선행은 13번마 개나리 8번마 오뚜고뚜기가 나서는데 그런 놈들 보내주고 5번마 해야가 바로 3위권, 2, 3위권 전개. 그러니까 이 5번 놓고 7번, 10번은 기본이다. 5 놓고 7텐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인기마 중에 받쳐둔다면은 이게 개나리는 물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선행을 했을 때 좀 더 뛰는 말이고 오뚜고뚜기가 그래도 거리에 대한 1600m에 대한 거리 경쟁력은 더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8번마 오뚜고뚜기까지만 관심권으로 갑니다. 일단 5번마 해야를 놓고 5번마 해야 인기 1위지만은 인정하고요. 7번, 10번 기본 막권에 8번마 오뚜고뚜기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1번마 당찬 모습, 7번마 사련이 힐링, 그리고 11번마 스위트록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직전 경주에서도 배당판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는 뭐 10번마 날쌘강우나 언제 어디서나 또 5번마 아름다운 시간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마필이 1번마 당찬 모습이에요. 최근에 꾸준하게 뛰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한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1번 게이트까지 너무나 잘 뽑았어요. 근데 이 당찬 모습이 최근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정말 정계운이 많이 따라준 거예요. 직전에도 앞선이 선행마가 무너졌던 그런 경주고, 또 5월 14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고 거리를 벌렸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던 거고, 또 4월 8일 경주는 1200에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럼에도 깨진 거예요. 당찬 모습은 충마가 아닙니다. 능력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계운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마필이지, 당찬 모습을 강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배팅이다. 강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마 사련이 힐링도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물론 좀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전개 상황이 조심스럽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은 만큼 끝걸음은 더 나오질 않았거든요. 결정타가 한 발이 항상 이게 아쉬워요, 보면요. 그래서 사련이 힐링도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지, 이게 뭐 능동적으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서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사이즈냐, 그거는 인정이 안 되죠. 7번 사련이 힐링도요. 이 외에도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1번, 7번 외에도 가능성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외곽이 10번만 날쌘강호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36.2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어요. 인기 순위 8위였습니다. 인기 순위 8위였는데도 강민이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죠. 하필이면 인기 1위랑 들어오면서 뭐 배당이 36배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승리사랑이나 이런 놈들하고 들어왔으면 배당은 훨씬 좋았죠. 어쨌거나 이 날쌘강호는 반드시 노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1700이기 때문에. 오늘도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지금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는데 다시 떠도 사른이 힐링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복귀가 되는 마필이고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따로 있어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복병마 반드시 엮어서 갑니다. 고배당 복병마 반드시 엮는데, 고배당으로 엮어가는 복병이 2마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는 3번마 금노아입니다. 자, 3번마 금노아는 이제부터는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이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이번 8경주는요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집니다.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고 인기마들이 거품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터지면 초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8경주는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가는 말을 대가리를 세워놓고 고배당 승부막건, 중고배당 승부막건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 좋은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일 배당판에는 저 배당이 깜빡깜빡 거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안쪽에 3번마 통일시대와 4번마 어프레치, 6번마 돌아온 현표,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거고요. 8번마 미즈망어랄지, 또 11번마 다이나믹 대시나 2번마 유성드림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3번마 통일시대는요 직전에 인기마 깜빡이로 팔렸는데 인기 3위로 팔렸죠.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5월 14일 경주에서 선입으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은 뭐 전혀 없었던 그 내용이죠. 그때 경주 내용을 보면 다이나믹 대시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대시는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어쨌거나 이 3번마 통일시대가 여기서 인기마를 팔리는 상황은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볼 때 이 4번마 어프로치라는 마필이 물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러 선행을 내주고 쫓아갈 이유도 없어요. 4번 어프로치가 3번마 통일시대를 압박하는 그림이면 3번 통일시대도 여기서 충막감은 아니고요. 4번마 어프로치는 1800에서 유난히 강점이 있습니다. 6번마 돌아온 형편은 뭐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가 셌던 놈이고요. 7번마 제타바이트, 이거는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돼요. 7번 제타바이트는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데뷔 초에 보여줬던 기대치가 정말 상당했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강적돌 틈에서 전력을 다졌고 이제부터는 배팅권이고요. 강민은 2번마 유성드림을 고배당으로 좀 재밌게 째려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강한 편성에서는 강한 편성대로, 약한 편성에서는 약한 상대들 또 만나면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크게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1800m에 대한 거리 경쟁력이 출전 마필 중에 가장 좋다라고 강민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유성드림, 2번 유성드림은 배당 가치도 있고요. 오늘은 안쪽 게트 잘 뽑았고 요거 고배당으로 노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6번 이런 놈들이 인기바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복병마는 7번마 제타바이트, 그리고 안쪽 게트 2번마 유성드림은 이제부터 강하게 읽어주셔야 될 마필입니다. 아예 뭐 2번마 유성드림을 놓고 배팅을 들어가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번 놓고 4번, 6번, 7번은 기본 막건이죠. 2 놓고 4, 6, 7 기본 막건에 2번, 3번은 현장까지 고민을 해가면서 뭐 바칠지 버릴지를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2번 놓고 4번, 6번, 7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성이고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열이 드러난 레이스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가 1번마 피스풀 라이프와 2번마 열킨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순으로는 8번마 로드힐, 또 4번마 승리열차, 3번마 선크래프트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1번마 피스풀 라이프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직전 경주 6.3배 적중을 했고요.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늘어난 1700 경주 거리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첫거리 도전의 승군전이라는 부분이 이걸 인기 1위로 가져가기는 조심스럽고요. 2번마 열킨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정한킨덤을 놓고 갔던 경주였습니다. 열킨이 2착 들어오면서 13.8배를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마필인데요. 이 열킨이라는 마필도 선두권이 무너져야 좀 더 뛰는 마필이지 뭐 자력 투입을 기대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죠. 8번마 로드힐도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 수가 있을 텐데 직전에 그냥 꺾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보여줬던 그 복귀 내용이, 복귀 노트가 그냥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힐 직전에 꺾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경주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넉넉한 조건은 아니죠. 예전에 이게 1700에서 한번 인기바로 팔리고 깨졌던 적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래저래 지금 인기 마필들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 7번마 화이어드림은 강민은 이 마필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의지 자체가 꺾어졌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4월 29일 승군전에 1700m를 곧바로 극복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좋았던 마필이죠. 선행을 나섰다가 내줬다가 다시 마지막 경합을 이겨내는 근성이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어 드림이 4월달, 3월달, 2월달 계속해서 연투를 때리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주춤하지만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화이어 드림이 떴던 직전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7번 화이어 드림을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7번 놓고요. 일단 7번을 놓고 1번, 2번, 8번 7 놓고 1번, 2번, 8번은 뭐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7번 놓고 지금 좀 덜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현장 의지가 확인되는 마필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7번막 화이어 드림을 놓고 1번, 2번, 8번은 기본 막건이다. 7 놓고 1번, 2번, 8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식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 오늘 1호 경마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번마 무후대제, 4번마 해마루,
7번마 위닝앤디, 9번마 소통시대. 자, 이렇게 4마리가 배당파를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4마리 다 불안하게 봅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놓고 사는 충마는 이 중에 없어요. 1번만 무후대제가 최근에 보여주는 걸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도 이렇게 선행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막 끌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서 선행을 넘어가면서 2000m를 그대로 한 바퀴 돌았는데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 정도 뛰었다고 봐야죠. 그 전에 5월 6일 경주에서는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빛의 왕자에게 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4월 15일 날도 3월 11일 날도 번번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무빙을 뜨기도 해보고 참았다가 힘도 써보고. 근데 무후대자라는 마필 자체가 선행을 나서야 더 떼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땐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3번마 빅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기본 스피드는 여기서 굉장히 빠른 마필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3번 빅 마운틴이 여기선 그냥 선행을 쏠 수가 있습니다. 4번마 해마루라는 마필도 직전에 1번 게이트 2점이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선행을 나섰다가 중간에 뺏겼다가 다시 재차 추진을 하면서 3차게 머물렀는데 맘만 먹으면 4번마 해마루가 1번마 무후대지 정도는 얼마든지 넘어서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번 10경주는요. 1번만 무후대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 4번만 해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착차도 참 컸어요. 최근에 이 대상 경주를 뛰는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1월 22일 세계일보배 또 3월 12일 경주 그때 마주협회장배죠. 그런 레이스는 국산마들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세게 읽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4월 16일 날은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떴다고 보고요. 4번만 해마루도 여기서 깜빡이 1번, 4번이 깜빡인데 이 깜빡이는 굉장히 불안한 깜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번만 소통시대는 나올 때마다 팔려요. 이게 뭐 약방의 감초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배당판 바람을 불고 개바람을 불고 깨지는데 4월 30일 날도 인기 3위였을 때 완전 꺾었고 직전 경주도 뭐 책임지고 꺾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는 뭐 현장 배당판 바람도 많이 안 불더라고요. 이런 거는 못 믿습니다. 소통시대 같은 마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통시대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려야 오는 거지 이게 뭐 능동적인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지금 인기마들이 다 불안한 경주입니다. 다 불안해요. 7번 위닝앤디도 직전에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선두권이 뭉개졌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자력으로 이게 투입을 날라올 수 있는 그 사이즈는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많고 반면에 최근에 보여주는 액면이 좀 덜덜해서 안 팔리는 복병들이 있는데 기본 사이즈는 센 놈이죠. 근데 최근 경주에서 보여주는 액면이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그런 복병들이 많습니다. 이번 10경주는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예요.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인기도에서 한 8위권, 7위권, 8위권 그렇게 됩니다.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안 빠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가는 말을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 맞건 강하게 들이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만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든든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충마가 서 있어요. 그리고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기 때문에 배당은 무조건 짭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번마 켄터키 연인과 7번마 대주신이 깜빡이로 팔리고요. 4번마 인수제랄지 또 3번마 비바 트리니티랄지 이런 놈들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1번마 켄터키 연인은 직전 경주 3차게 머무르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전혀 나쁘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가만 보면 지금 발빠른 선행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켄터키 연인도 빠르지만은 뭐 2번 유아스타라든가 상감마마라든가 에클레어 휴머라든가 또 아르고 한국 것도 이거 뭐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마 켄터키 연인은 1번 게이트에서 꽃전개, 최적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켄터키 연인은 꺾질 않아요. 자, 문제는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7번마 대주신인데요. 최근에 상승세가 좋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강하게 노려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최근 경주를 보면 물론 앞선이 강한 페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힘한 배에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대주신이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읽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준 액면 때문에 깜빡이를 팔리거든요. 못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깜빡이는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1번마 켄터키 연인을 인정하고 공략한다 하더라도 후차권에서는 배당이 엮여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4번마 인수제 같은 마필도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정말 그게 전부예요. 지어 짠 겁니다. 이게 빠른 페이스는 어렵다고 보고요. 9번마 에클레 휴머 같은 마필도 직전에 인기 6위였을 때 강민이 승부 경주로 이걸 대가리로 놓고 때렸잖아요. 야, 근데 또 직전 생각하니까 이것도 열받네요. 이 다이돌핀, 인기 2위로 팔리는 다이돌핀을 강민이 그냥 꺾어버렸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냈죠. 에클레어 휴머를 놓고 갔으면 인기만 그냥 1, 2, 3위 정도는 깔아놔도 되는데 너무 좀 고배당을 노리는 바람에 완전 구국을 노리는 바람에 100배짜리 고배당을 멍청하게 놓쳤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뭐 에클레어 휴머는 직전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렸지만 오늘은 외곽으로 밀려있고 11번 아르고 한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외곽 게이트 전개가 깔끔하지가 못해요. 강민이 자 마지막 경주에서 강민이 노리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어요. 한 6위권 또 다른 한 마리는 한 7, 8위권 될 것 같은데 강하게 노리고 갑니다. 자 오늘 무조건 노려야 돼요. 무조건.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많은 만큼 그만큼 배당은 짭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 승부 경주로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7월 23일 일요경마 유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